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11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헤드라인 PC 역시 전월비 0.1% 상승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임기 초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원한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지 시간 22일 기준 7일 동안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9월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인데 이더리움이나 밈코인, 도지 역시 약 10%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기업인 최초로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박 6일간 체류하면서 당선인과는 10분에서 15분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3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물가지표의 선방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크게 뛰어 올라줬습니다. 미국에는 결국 산타가 찾아오는 걸까요? 이날 발표된 미국의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그런 희망감을 심어줬고요. 또 다른 증시의 부담 요인이었던 이 미 정부의 셧다운 우려, 우선은 좀 일단락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자면요. 현지 시간 21일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쳤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했던 이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M7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3% 이상 반등 이어갔고요. 또 애플은 장중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한 반면에 테슬라는 3.4%대 추가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테마주들, 이날만큼은 폭등세 다시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장 초반 양자암호 통신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영상 콘텐츠 테마 굉장히 강하네요. 오는 26일 공개될 이 오징어 게임 2 기대감이 아직 여전하고요. 또 여기에 넷플릭스와 SBS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테마 뜨겁게 달궈주고 있습니다. 또 신세계 그룹주들도 급등하고 있죠. 이 정용진 회장이 한국 정재계에선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과 또 일론 머스크 CEO를 만났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정치 테마주에서는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네요. 이 대구시장의 졸업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발언에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또 조선주도 강세 지속됩니다. 미 의회의 이 조선업 강화법 발의에 따른 이 수혜감 여전한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1.3%가량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 이 기관이 막판 매도력을 줄이게 되면서 그나마 2,400선 사수에는 성공했는데요. 지금 이 시각 0.73%가량 상승하면서 2,420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천억 원 이상의 매도 폭탄을 터뜨렸는데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 보였었죠. 지금 시각은 너무나도 다행히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 바이코리아 기조로 돌아섰고요. 개인은 나홀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면서 0.87% 올라서고 있고요. 6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순매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오늘 시장이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이 지난 금요일 미 증시의 강세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산타가 조금이나마 좀 찾아와 줄지 기대감 가져보면서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CDMO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좀 꿈틀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CDMO 관련주인데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좀 눈에 띄는 이런 제약바이오 테마들이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나눠드릴 거고요. 저희 잠시 후에 이 CDMO 관련주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저희 실전 매매의 정수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미국장이 1%가 올라가지고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느낌은 있기는 한데요.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막 덤비려고 하는 흐름들은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연말 연초장에서 좋았던 기억이 여러분들은 없을 겁니다.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연말 연초장에 좋았던 경우는 한 2할, 3할? 그러니까 10번 중에 7, 8번은 빠졌던 것 같아요. 연초정 연말장에.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죠. 일단 1월 1일서부터 이제 트럼프가 집권 2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워낙 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동맹국들한테 우호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에 대해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확 줄 수 있는, 차라리 뭐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주면 되지만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거나 2차 전지 수출 못하게 하는 이상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당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사실은 산업계에서도 굉장히 이게 뭐 잘 타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정부가, 기업들이. 근데 지금 그러기가 지금 곤란한 상황이다 보니까 트럼프는 가만히 놓지를 않을 겁니다. 이미 산전수전을 많이 겪었었던 이미 기업가죠, 기업가. 그러면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 이윤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여태까지 살아온 그 세월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딱 좋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살랑살랑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강력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자체가 일단 안 좋고요. 자, 일단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2조 사는 게 아니고 200억 건드려요. 이건 거의 안 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말라버렸습니다. 전날 7천억인가 매도가 나왔을걸요. 외국인들이 연일 지금 갑자기 또 매도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 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 금요일 날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걸로 바닥을 쳤다? 아유, 이걸로 안 됩니다. 이걸로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거는 이거는 이 모양으로는 안 되고, 이게 나오면 가능해요. 넘어가는 양봉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그럼 바닥을 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빠졌다가 여기 61선 근처에 다다르니까 잠깐 들어졌는데 이거 바로 아마 돌리지는 못할 것 같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19,000원에서 지지하고 반등을 줄까 말까 이제 고민하겠죠. 그러다가 조정받아도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돼요. 우리나라는 안 되고 쟤네들은 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려오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실 뭐 19,000개에서 18,000, 17,000, 16,000, 뭐 15,000원 내려가면 어때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는 안 돼요. 이미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지기는 무진장 떨어졌는데, 얘네들 요만큼만 떨어지면 얘네들은 여기서 콧물 감기 걸렸다고 우리는 코피 터지고, 얘들은 기침한다고 우리는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죽을 둥말둥 그냥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흔들리면은 얘네들은 상관없어요. 많이 올라갔다가 뭐 어제도 보니까 애플 거의 뭐 신고가까지 그냥 올라가 버리던데,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아 또 많이 또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안 올라간다? 돈들이 안 들어온다. 그럼 돈이 다 어디 갔느냐? 코인 시장으로 다 들어가고요. 미국 시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들어갔던 돈들은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투자해봤자 돈이 안 되거든요. 자꾸 떨어지고. 근데 미국 주식 코인은 자꾸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도 선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갔던 돈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들은 단순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꾸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지, 아니면 지금 해외 투자에서 돈이 들어왔던 투자 자금들을 빼나가는지, 환율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1,450원대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데 뭐 조만간에 1,500원 돌파하게 생겼는데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 금리 역전 차이도 있고 환율 차이도 있고 이러면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들이 들어오겠어요? 더 나가면 나갔지.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미국 주식으로 바꿔갖고 지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는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럼 차라리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도 이 수급을 보면은 오늘 10조씩 사든가,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10조씩 사가지고 한 100조, 1000조 사면 되는데 안 그런다니까요. 개인 투자자들도 외면하고 기관들도 외면하고 외국인들도 외면하고 다 외면하는 증시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증시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짧은 단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장이 반등을 줬다고 그걸로 야 이제 바닥을 쳤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이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 정도 반등으로 우리가 마음을 놔서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연말 연초장에서 한 번씩 흔들어 놨었고 불확실성, 정치적인 불확실성, 외교적인 불확실성,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 내년 경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지금 불확실성이 다 최고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급등하게 했느냐. 이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일단 깔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짧은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2,550 돌파해야 된다 그랬죠. 2,500도 안착해야 된댔죠. 안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돌파한 적도 없습니다. 잠깐 장중에 올라갔다 이거는 저항받고 부딪힌 거지 돌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전략은 제가 계엄령 사태 이후부터 계속 얘기한 거예요. 2,500도 돌파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2,550 돌파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돌파 안 되면 이건 저항받고 최소한 박스권. 그래서 최소한 박스권으로 지금 보고 매매 대응은 가능한데 근데 연말장이잖아요. 이제 연말장 연초장이고 그런 불확실성들이 있고 내년에 우리나라의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수출의 여건들이 과연 올해만큼 내년만큼이라 그러니까 올해만큼 올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큼 내년에도 잘 해줄까? 근데 중국에 대한 추격과 미국에 대한 트럼프의 이제 협상에서 삐끄덕거리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서 혹시나 다시 지수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자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런 게 뻥 뚫려야 되는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400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전날도 한번 깨졌었는데 깨질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주식 싸다고 들어와야 되고 환율도 떨어져야 되는데 투자자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지금 한 달 동안에 4조 6천억 팔았습니다. 오늘 250억 들어왔다고요? 내일 2천억, 8천억 팔 텐데 이런 식으로 200억 들어왔다가 8천억 팔고 3천억 들어왔다가 7천억 팔고 골을 넣은 것보다 골을 먹히는 게 지금 더 많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관들도 슬금슬금 팔죠. 금융투자도 팔죠. 환율은 안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해서 주식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타만 하세요. 종목들이 차라리 많이 빠지게 되면 그때서 주워 담아갖고 그것도 단타. 왜냐면 돈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시장이 장기적으로 바닥의 종목들이 많이 갈 것이다. 그러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돈들이 들어오면 됩니다. 미국 주식했던 사람들이 테슬라 팔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애플 주식했던 사람들이 애플 팔고 우리나라 들어오고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팔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자,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주식 하는 사람들은 이미 트라우마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열흘 동안 올라가도 소용없어요. 열흘 올라간 다음에 2번 떨어져도요. 주식 다 던지고 역시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돼. 역시 미국 주식을 하는 거야 라고 이미 벌써 사람들 인식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시장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사원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인지도와 미국 주식에 대한 인지도와 그다음에 인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물어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면을 하고 옛날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외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환율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급등이라는 거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니까 그래서 단타적인 접근만 하시고 종목들 떠 있는 것들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지금 시각 삼천다응 제약이 약 상한가에 잠겼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현지 시간 21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계약 관련 내용이 공시에는 아직 뜨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 파트너사의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은 유럽 제약사 프레시너스 카비와 또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 독점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천당이 제조와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미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다소 아슬아슬한 흐름 보였었는데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에 그 우려를 좀 씻어내는 모습을 보였었죠. 추세적으로는 아직 견조해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107.8로 여전히 강한 가운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우리장 아직까지는 이 짧게 단타 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저희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알테오젠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친구가 나와준 적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0.9%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27만 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알테오젠. 사실 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또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한창 또 태웠던 게 바로 이 알테오젠이죠. 앞으로의 이 주가 흐름은 좀 든든할지 담담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오늘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오늘 알테오젠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얘가 코스닥의 1등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요. 2위가 에코프로비엠인데 1등, 2등 둘 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1등이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죠? 지금 들어가라고 드린 거 아닙니다. 더 빠질 거를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경고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가격 전략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돈은 무지하게 벌게 생겼고 이미 많이 벌었고 뭐 실적은 무지하게 좋죠. SC 제형 변경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뭐 로얄티라든지 이런 수익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고 이미 뉴스는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는 참 좋지만 지금 기관들도 많이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있거든요. 투신들도 많이 올라갔다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많이 팔거든요. 지금 연말장과 연초장을 대비를 해서 이런 대형주들이 살아나고 급등을 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우리나라도 산타랠리가 찾아오는데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산타가 이틀 만에 뭐 찾아오겠어요? 이 상황에서? 안 옵니다. 이 상황에서는 산타랠리는 제가 분명히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계엄령 사태 이후에서 현금화 대응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도 뭐하라? 지금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주고 종목들이 올라온다.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국 관련주에서 대형 포장 드렸었죠.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현금화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화 대응 해놓고 다음 주면은 이제 1월 1일이 찾아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 1월 1일인데 그때 이제 신정으로 이제 쉬겠지만 어쨌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게 되면 새로운 이슈, 원래는 새로운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기대감이 아니고 내년에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가 불확실성이고 걱정이 되죠, 사실은. 불확실성보다는 어떻게 될까? 반도체는 잘 될까? 제가 미리 얘기한 거 있죠. 디램 가격 팍 떨어질 거라고. 중국에서 쫓아왔기 때문에 기술 유출과 이미 벌써 뉴스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일단 디램 시장에서는 어려울 거고요. 제가 주말에서 HBM도 봤는데 중국 뭐 이렇게 기업들 한 세네 군데가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HBM 지금 상용화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뭐 HBM을 지금 얘네들도 DDR5 그거는 이제 디램입니다.
D램 DDR5도 지금 상용화에 지금 있고, 그러니까 HBM도 지금 뭔가 막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안 될지 않나 싶은데 뭐 DDR4까지는 뭐 그래요. 뭐 그것까지는 이미 됐다 그러니까 오케이. DDR5 그것도 됐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상용화하는데 HBM까지 넘겨주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사 내용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러면은 내년에 반도체 큰일 났는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어쨌든 어디까지 중국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들을 지금 다 가져갔는지 훔쳐갔는지 유출됐는지 그것까지는 적어도 모르겠지만 나오는 내용들이 내년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수출의 역군이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가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앞두고 지금 코스닥의 1등, 2등, 1대장, 2대장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자, 간혹 가다가 삼국지 얘기하잖아요. 장수가 튼튼하고 얘네들이 상태가 좋아야 밑에 있는 쫄병도 잘 따르는데 지금 1대장, 2대장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종목들이 크게 빠지거나 지금 그러니까 오늘 크게 빠지거나 흔들린 흐름보다는 오늘은 코스닥이 1,100개 올라가는데 저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수급에 외국인들이 2조를 들어오는 게 아니고 200억 사는데 지금 저 반등 준다고 전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모두 좋은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많이 빠지면 우리가 단타 칠 때는 또 좋아요. 이게 시가총액 또 큰 종목이고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을 어디까지 제가 내려보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이 가격 전략 좀 빠진다고 하니까 좀 두렵기도 하면서요. 과연 얼마로 잡힐지 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가장 먼저 이 지난주에 공략해본 현재 종목들 상황 다 같이 살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2월 16일과 17일 셀바스 AI 13,630원 그리고 13,590원 선에 만나봤는데 양일 모두 2%의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18일 셀바스 AI 13,630원 이날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또 19일과 20일은 루닛이었죠. 각각 6만 원 그리고 5만 5천 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두 날 모두 저희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한 주간 상황 다 같이 체크를 해보고 왔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루닛, 오늘 장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새롭게 또 나와준 알테오젠, 매수가는 과연 얼마까지 책정이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금요일 날 드렸었던 건 루닛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이 5만 5천 원이었거든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5만 5천 원으로 드렸던 것은 자, 아침에 드렸었죠. 아침에 드렸는데 그때도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을 밑으로 후려쳤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진짜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제가 뭐 급락하라고 노래했던 건 아닌데 연말장이기도 하고 뭐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해왔던 부분들을 그동안 원래 이게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랑 자동차랑 이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근데 여러분들 조선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때 당시에도 뭐 조선 쪽에서 뭐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뭐 조선에서 뭐 수주 땄다, 뭐 돈 벌었다 그래갖고 봤어요. 근데 반도체에 비하면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조선주들이 왕의 귀환해가지고 엄청나게 조선주들이 강하고 시장을 이끌었던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1위였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근데 얘네들이 돈 벌어오는 게 반도체에 비하면 세 발이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봐봐야 한번 몇 조를 벌어오나. 왜냐면 그거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심지어는 한때는 저가 수주한 적도 있어요. 수주한 다음에 적자 나오는 거 아니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전에서는 조선주들은 거의 뭐 중국하고의 그 피 터지는 그런 하여튼 그건 예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고부가가치 선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번다라 그런데 그래도 반도체나 뭐 자동차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랑 자동차가 삐그덕거리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것들 늘 하던 것들을 잘 지키면 되는데 내년부터 내후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지는 않죠.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 보면 내년하고 내후년에서 우리가 늘 잘했던 반도체에서 삐그덕거리거나 자동차에서 삐그덕거리거나 이래버리게 되면 2차 전지에서 삐그덕거리거나 이래버리게 되면
우리는 해외에서 뭘 갖다가 팔아갖고 돈을 벌어야 되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수도 지금 안 좋은데 수출이라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서라도 수출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싸니까. 근데 저기는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고. 일단 내년이 저도 어떻게 될지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 여러분들한테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내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뭐 내년에서는 우리나라는 그 뭐 검은 반도체에서 김이 많이 팔릴 겁니다. 그럼 뭐 김을 뭐 천조 만조 팔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그래서 그런 시장이 안 그래도 그게 불확실성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좀 잘해주기를 좀 기대했었는데 계엄령 선포를 해버리게 버리니까 저도 이거는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블룸버그인가 거기에서도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무작정 담기에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 외신 보도들 여러분 다 기사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연말장 연초장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난주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루닛의 가격을 5만 5천 원으로 내린 거고 그것도 아니고 5만 원까지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직 미국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치진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바닥을 치면 한 5만 5천 원 정도가 맞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5만 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함부로 지금 담지 마세요. 일주일만 참으면 1월입니다. 그렇죠? 2주만 참으면 1월 둘째 주가 됩니다.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이제 정책들을 이어갈지 동맹국가들과는 어떻게 할 건지 첫째 주, 둘째 주만 지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 트럼프가 한국과는 친하게 지내겠다 뭐 이러면서 현대차다 다 봐줄게 뭐 2차 전지 무조건 뭐 수입해 괜찮아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반도체 뭐 다 좋은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만 일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일을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괜히 우리나라한테 해코지나하고 그렇죠? 이상한 일을 할까 봐 그렇게 되면은 흔들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을 해서 5만 5천 원, 5만 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함부로 내려온다고 공략하지 말고 좀만 더 기다려라. 일주일, 2주일 기다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어차피 크리스마스 하루 쉬고 그다음에 1월 달에서도 또 쉬고 뭐 그러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효자 종목, 대형 포장부터 보겠습니다. 12월 6일 날 드렸었는데요. 원래 이제 조국 테마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움직일 걸 예상을 해갖고 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급등이 나왔겠죠. 어제 급등 나와도 여러분들 팔라고 얘기할 거였었는데 대형 포장. 근데 그게 안 좋은 얘기로 이제 흘러가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지만 제가 한 얘기. 자, 차트 보게요. 올라간 것도 없다. 조국 테마로 해갖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래갖고 뭐 급등한 것도 없고 뭐 대선 후보가 돼서 급등한 것도 없고 어차피 올라간 것도 없고 바닥 권역에 있는데 골판지 관련주면서 드론 관련주로 들어가갖고 바닥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자꾸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거래가 실려갖고 지금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또 파세요. 비중 갖고 있는 게 있다면 이미 판 사람들은 어차피 빠질 것도 없지만. 제가 이거 들을 때에서도 신용이 들어가는 종목이고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패당할 일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주면 팔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한 일주일, 2주일만 좀 지켜보세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미국 시장이 살아나는지 다시 흔들리는지 우리나라 시장도 다시 2,500 넘어가서 올라가는지 2,400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지 일주일만 더 지켜봐도 되니까 이렇게 수익이 난 종목들은 챙기고 현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루닛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루닛 고점에 있을 때에서 해드린 얘기예요. 팔아라. 뭐라고 갖고 있냐. 그렇죠? 이걸 팔고 그다음에 이제 셀바스 AR을 얘기하긴 했었는데 뭐 장이 좋았으면 올라갔겠죠.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현금화하라? 아니요. 이미 벌써 현금화하라는 얘기는 자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저점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저는 보유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손실이 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서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급반등하거나 강하게 올라가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현금화 대응을 좀 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앞전에서 했으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 어떤 상황들이 환율이 안정화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자꾸 주식을 팔고 있는데 사 들어오는지 계속 팔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확실성으로 지금 긍정적으로는 전망보다는 지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현금 보유를 했다가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그래서 룬이 또 그래서 5만 원으로 내리라는 얘기도 바로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루닛은 일전에서 그래서 고점에서 잘 팔았던 거죠. 잘 팔았으면 된 거예요. 잘 팔고 고점에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29%, 어유, 마이너스 25%, 27% 정확하게는 최고점 꼭대기에서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니까 27에서 30% 떨어졌어요. 고점에서. 근데 여기서 팔라고 얘기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루닛. 더 떨어지면 그때는 공략을 해도 돼요. 근데 지금 5만 원짜리에서 살지 4만 원짜리 살지,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지금은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이거보다 더 안 좋아져야 이게 떨어집니다. 근데 더 안 좋을 상황들이 뭐가 나올지는 그거 제가 알면 제가 노스트라다무스 계세요. 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대충 환율하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거 보고 등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지금 시장 살랑살랑 올라가는 게 그냥 여러분들 꼬시려고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낚싯대에다가 낚싯바늘에다가 지렁이 끼고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살랑살랑 드는 모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진짜로 좋으면 2,500 왜 못 돌파합니까? 오늘이라도 돌파할 수 있어요. 좋으면, 장이 좋으면 2,600 이거 3일이면 돌파합니다. 근데 왜 못 가요 지금?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죠? 돈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돈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비중을 늘리시는 안 됩니다.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역 종목 알테오젠. 자, 충격적인 알테오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많이는 안 빠지는데, 자, 2위가 이제 에코프로 BM이거든요. 에코프로 BM. 근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보면 그냥 모양이 충격적이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점을 깨고 계속 떨어집니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이 정도 빠졌으면 올라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장이 좋으면 올라갔겠죠. 벌써 10만 원 올라갔겠죠. 뭐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점을 깨버렸어요. 지금 에코프로 BM. 일단 시가총액 2위 코스닥의 에코프로 BM, 1위 알테오젠인데, 시장이 지금 일주일은 그래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갑자기 미국 장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들이 지금 그렇게 편안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의 매수 가격이 어디로 내리냐면 저는 13만 원을 말씀드릴 겁니다. 야, 13만 원, 저 전문가가 미쳤나? 지금 28만 원인데 그럼 반토막이 난다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내려오라는 건 아닌데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의 얘기예요. 자,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방 내려왔죠. 보름이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름 만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고점에서 그림으로 봤을 때서는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다시 떨어지면 그럼 15만 원, 13만 원 내려올 수 있죠. 이렇게 하락연자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여기서 단타치기가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좋아요. 뭐 실적도 좋고 미래도 좋고 뭐 SC 제형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뭐 로얄티 같은 것도 받고 그다음에 뭐 목표 달성금 뭐 그것도 뭐 조 단위로 받고 다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수급도 요즘에 기관들이 팔아요. 사모펀드도 팔고요. 투신도 팔고요. 외국인들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 차익 실현 나오는데 이걸 돈으로 밀어버리는데 이게 무슨 수로 올라갑니까? 사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점을 살랑살랑 깨고 있는데 알테오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 얘기가 그냥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 기준으로 혹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단가를 낮춰서 뭐 어떻게든 비중을 늘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락연자, 저는 그냥 기술적 분석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연자로 내려오면 15만 원, 13만 원, 그러니까 13만 원은 아마 안 내려올 거야. 15만 원에서 멈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림상으로 봤을 때 하락연자 딱 내려오면 거기에서 사면 단타가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해코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가격이 내려오지 우리나라를 가지고 해코지를 안 하면 저렇게 내려오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교가,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율 상황들과 여러 가지 봤을 때에서는 지금 자리 28만 원이 싸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질 않으니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얘가
이렇게 꼭 내려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해라라는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글로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그게 기회잖아요, 사실은. 내려오면. 그러면 15만 원, 13만 원 내려오면 아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아니 내려왔었으니까요. 아니 여기서부터 45만 원짜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뭐 어려워요. 내려올 수 있지, 내려오려면.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에서 무섭다고 종목들 막 던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미 현금에 했던 걸 잘 보유하고 있다가 저걸 들어가갖고 단타 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이 표적 종목까지 알테오젠 매수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지금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간편하게 신청을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그럼 저희 오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들어와 있는데요. 72,000원에 20%.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2.4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39,8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카카오 7만 원 선에 현재 매수 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2023년도의 가격이 그 정도 가격이었는데 뭐 물타기 했으면 2021년도, 2022년도가 됐을 수도 있고요. 계속 빠지죠.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미국 주식으로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메타도 이쯤에 있었는데 메타는 어떻게 됐냐면 이걸 돌파를 하고 엄청 올라갑니다. 메타는. 그래서 많이 빠지고 올라간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IT 섹터인데 미국 주식은 메타처럼 걔도 많이 빠졌어요. 걔네들도 메타도요 60% 70% 빠졌던 애들이에요. 안 믿기죠? 그랬었어요. 2022년도에 걔네들도 반토막 이상 났던 애들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걔네들은 엄청 많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7만 원으로 올라오려면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팔고 들어와야 돼요. 애플을 팔고 들어와야 되고 메타를 팔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돈이 몰리는 거는 당장은 쉽지는 않겠는데 내년도 쉽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언젠가는이니까. 뭐 이거는 뭐 손절하기도 어렵고 72,000원에다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보유는 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코스피가 2,600, 2,800, 3,000원 올라가려면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갑자기 막 사우디에서 막 1,000조 들어오고 막 유럽에서 1,000조 들어오고 막 이러면은 가는데 1,000조를 빼갈까 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올라가는 건 지금은 어렵다. 올라가는 건 돈이 들어오면 쉽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시장 다 없애버리면 돼요. 미국 시장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밖에 투자 못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유는 하실 수 있다. 하지만 7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쉽진 않으니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지금은 35,000원 박스권, 35,000원과 5만 원 사이의 박스권으로 보시고 35,000원 밑으로 내려올 때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에 대한 질문은 시장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좀 참았다 가야 되고 시장이 괜찮으면 당연히 35,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은 차후에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플이 이 전 세계 기업 중에 최초로 드디어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모멘텀이 된 기사 중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인도네시아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아시는 분들께서는 결국에 소식이 나올 게 나왔구나 이런 반응 좀 보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기사 제목부터 보시죠. Apple's $1 billion investment may be fleeting win for Indonesia.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이 애플의 10억 달러 투자. 일시적인 승리일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플이 이번에요. 인도네시아에 10억 달러라는 정말 거금을 투자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의 승리는 승리인데 이게 과연 정말 장기적인 승리일까?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는 그런 기사 제목 던지고 있네요. 다음 내용을 보자면요. Local content rules lead to more costs, less output. 이런 인도네시아 현지의 이런 어떤 규정들이 이 적은 생산성을 유발한다. 그리고 더 많은 비용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 줄 보자면요. Other nations offer perks for investors ahead of Trump tariffs. 이 앞으로의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대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런 수혜점들을 내비치고 있는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만 계속해서 난을 세우고 있다. 약간은 비꼬는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애플이 인도네시아에서 아이폰 16의 판매 금지 해제를 위해서 10억 달러, 하나로 치자면요. 1조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정말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을 한 건데요. 이 소식을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요, 굉장히 폐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가진 국가입니다. 그 일례가 바로 이건데요. 자국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자국산 부품을 40% 이상 넣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게 어려운 경우엔 그 부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투자해야 하는데 아니면 아예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이 시장을 등한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인도네시아 인구수가 약 2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결국 애플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판매 금지 조치가 해제가 되면 삼성전자를 밀어내고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기업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직 판매 허용 시점은 알려지지가 않았고요. 또 인도네시아가 과거에도 결정을 번복한 전례가 있는 만큼 계획이 변경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 이 거대한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될 애플, 이에 따른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참 부럽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투자가 많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투자를 철회하거나 빠져나간 흐름들이 보이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죠. 지난 주말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원래 평택에 이케아 물류 창구가 이제 최대 원래는 들어오기로 했었대요. 이케아 아시아 최대 평택 물류 센터 건립 철회 기사가 떴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안 좋은 얘기죠. 어쨌든 물류센터를 접었다. 6일 전 기사. 계룡 대구서 발뺀 이케아 물류센터 접었다. 흥행 불패. 뭐 또 해갖고 뭐 기사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뭐 들어오려고 했었던 뭐 물류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나라 일자리를 또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돈을 버는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부유해지는데 참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투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래저래 불안하니까 나가는 거겠죠. 이래저래 불안하니까 일단 인구수도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내수도 계속 침체가 되는데 이걸 한번 이게 멈추기 시작하게 되면 돌리려면 그 심장을 다시 돌리려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쨌든 쉽지 않아요. 제가 뭐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리는 거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일단 상황이 뉴스를 봤을 때에서는 지금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투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거꾸로 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지금 상황들이 결국은 다 미국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거를 처음 인지한 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작년도 아니고요. 사실 2022년도에 사실 인지하기는 했어요. 이 상황을. 여러 가지 제가 알리 얘기도 아마 처음 얘기할 때서 이 알리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얘기도 제가 방송에서 여기서 얘기했을 겁니다. 이미 공개 방송에 제가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러니까 알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그 배송을 5일 만에 해준다라는 거를 3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3년 전에 한 번 배송하면 막 한 달 걸리고 2달 걸리고 석 달 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가 알리를 하는데 알리 매니아거든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했는데 이게 5일 만에 배송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배 타고 들어오는데.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알리라는데 해외 직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것도 우리나라 경제에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어쨌든 그거서부터 해갖고 제가 이미 벌써 2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얼마든지 좋게 돌릴 수 있는 상황들은 골든타임들은 있었지만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위에 공무원들 위에서부터 뭐 하여튼 직책들이 있는 사람들 그거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투표해서 다 뽑은 거들이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심각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래서 이미 저는 그 12월 3일 날 사태 이후에서 현금화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래 역시 미국 주식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코너도 왜 만들었겠어요? 이미 저는 2년 전서부터 이미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황들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국 주식을 다 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황들은 제가 굳이 뭐 많은 얘기 않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주머니 다 잠갔습니다.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공개 방송에서 제가 한 번씩 다 읊어드리고 읽어드렸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서부터 해서 10대 기업, 20대 기업, 30대 기업 다 주머니 다 잠갔습니다. 희망퇴직 이미 벌써 이 기사는요 올 봄부터 나왔던 거예요. 뭐 KT서부터 해갖고 SKT서부터 해갖고 무슨 뭐 신세계, SSG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졸업하고 나서 다 먼저 넣는 데들이 있잖아요. 모든 그런 기업들, 사람 많이 뽑는 데들 다 잠갔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왜 잠갔을까요?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잠갔겠죠. 한 기업만 잠갔다 그러면 그래 걔네들만 지금 뭐가 안 좋고 다른 기업도 좋으니까. 근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주머니에서 잠갔습니다. 희망퇴직을 받고 있고요. 다 내보내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뭐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심심찮게 기사 찾아보게 되면 어느 기업은 지금 재정 위기 때문에 부도날 위기도 있다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계열사들한테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뭐 메꾸고 뭐 최근 기사도 있었었는데 이 상황들이 풀리려면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에 돈이 들어오면 됩니다. 해외 투자가 들어오면 돼요. 돈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안 들어와요.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년에서 하여튼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를 여러분들이 좀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정치까지도 지금 멈춰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탈출구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에요. 싸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더욱더 미국 주식을 봐야 돼요. 그럼 왜 미국 주식을 봐야 되느냐? 이것도 제가 한 10번, 20번 얘기했을 겁니다.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 인도에서 인류대학,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 똑똑한 사람 다 어디가 있느냐? 다 미국 간단 말이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있겠어요? 그 똑똑한 애들이 공부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있겠냐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망들이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점점 좋아진대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원래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잡아서 거기에 그 승자의 잔을 할 수도 있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 그거를 잔을 엎어버린 상황. 아직 뭐 유리잔이 깨진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엎어졌어요. 이걸 다시 잔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잃어버리니까 저도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그래서 미국 주식을 더욱더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인재가 들어가고요. 전 세계 똑똑한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다 몰립니다. 중국 아니면 미국으로 몰리고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돈들도 다 미국으로 몰립니다. 좀 전에 봐서 인도네시아도 다 미국에다 투자를 하죠. 예, 미국이 돈이 벌리니까.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돈을 열심히 자기 미국에다가 계속 쌓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를 해도 미국 주식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애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됩니다. 좀 더 종목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다른 얘기를 하느라 시간이 좀 됐지만 내일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가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애들 조정받으면 사는 애들, 애플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은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뉴욕 증시 그리고 미국 종목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요. 오늘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가 2,550선 저항대를 두고 매매 시장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피 2,400선 잘 지지해주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탈 시에 조심하실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알테오젠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